자, 벌써 5주차 시간이 돌아왔네요. 지난 수요일 날은 쉬었기 때문에 벌써 6주차인데 5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들은 잘 하셨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이로 계기 중에 선의 경사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로 계기 선의 경사계, 턴 앤 뱅크 인디게이터 아니면 슬립 인디게이터라는, 나도 제가 비행 훈련 받을 때는 턴 앤 슬립 인디게이터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는 턴 앤 뱅크 인디게이터가 맞습니다. 자, 선의 경사계는 선의계와 경사계가 한 개의 케이스 안에 조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선의계는 자이로를 이용해서 항공기에 선회한다. 좌우로 선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 선의 레이트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선의 각속도를 분당 몇 도 단위로 나타내는 계기다. 그래서 선의계는 그렇게 표현되고 경사계는 수평 비행을 할 때 항공기의 날개의 처짐을 나타내고 선의 비행시에서 정상선의, 내활선의, 외활선의를 나타내는 계기다. 자, 내활선의, 외활선의, 내활은 슬립, 외활은 스키드. 요거를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우리 책에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기입니다. 선의 경사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선의계, 그 다음에 경사계가 같이 나와 있는,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오겠지만 요 안에 약간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게 이 안에 캐러신이 들어가 있고, 이게 세 볼, 동그란 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 부분에 정확하게 가 있으면 정확하게 선회하는 것이고, 우측으로 가거나 좌우로 흔들립니다. 이게 나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자이로가 이 안에 있죠. 호리존탈 자이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면, 선회계는 1분 동안 몇 도를 선회하는 것을 나타내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자이로에서 성질 중에 섭동성만을 이용한 계기다. 자, 다음 그림에 나오는 게 우리 강의 교재 79페이지에 있는 1-51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서 자유도가 2인 자유로가 X축과 Y축만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유도에서 지시바늘이 작동이 된다. 자,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유로 회전자의 회전축이 X-X 점이라고 할까요? 컴마. 그 다음에 회전자가 회살표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항공기가 오른쪽으로 선회하게 되면 짐벌 X는 X 다시 뒤로 힘을 받게 되는 모멘트가 발생된다. 보면 그림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항공기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측으로 선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요 짐벌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럼 여기서 전방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힘을 주게 된 거잖아요. 우측으로 선회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자이로의 특성 중에 무슨 성질을 이용한 거라 그랬죠? 섭동성. 섭동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회전하는 힘이 있으니까 여기에 힘을 주면 90도 회전한, 실제는 이 Z축 방향으로 방향이 가해진다. 그죠? 그래서 X축은 올라가고 X-축은 내려오는, 그래서 이 바늘이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설명을 다시 드리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모멘트는 회전자의 앞쪽을 왼쪽에서 힘을 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회전자의 섭동은 회전자의 회전 방향 90도가 전진한 회전자 축, 그래서 X축은 위로 올라가고 X-축은 아래로 내려가, 회전자의 축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방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짐은 포크와 핀을 거쳐서 지시바늘을 선의 방향인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때 중립 스프링이 늘어나게 돼서 스프링의 장력은 바늘의 움직임과 균형하게 되고, 항공기 선회가 끝난 다음에는 자이로 회전자 축을 중심으로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스프링에 의해서. 그래서 회전 각속도는 분당 몇 도를 나타내고, 이를 레이트, 아까 비율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레이트 자이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회계의 종류에는 2분계가 있고 4분계가 있다. 2분계는 바늘이
폭만큼 움직였을 때는 분당 몇 도? 180도. 그러니까 2분계는 180도, 360도를 두 개로 나눈 거, 4분계는 360도를 네 개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바늘폭이 움직일 때는 분당 360도 회전한 각속도를 의미하고, 4분계는 가스터빈 항공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한 바늘폭 단위가 몇 도? 분당 90도. 두 바늘폭은 180도가 됩니다. 그럼 네 바늘폭은 어떻게 된다? 360도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사계입니다. 경사계. 경사계는 정상 비행시에는 항공기의 경사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선외 비행시에는 항공기의 선외에 대한 정상 여부를 표현한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부러진 유리판 안에 케로신 들어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강철볼이 있고, 케로신은 댐핑 역할, 충격 흡수 역할을 해주면서 충분한 점성을 가지고 있다. 자, 유리관은 수평 위치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중앙에 오도록 구부러져 있다. 자, 볼이 중앙에 있으면 항공기는 수평 비행이고, 항공기가 경사지게 되면 기울어진 경사 쪽으로 볼이 흐르도록 되어 있다. 아까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항공기가 선회할 때는 원심력과 중력의 균형을 이루면서 정상선회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볼이 그대로 중앙에 있게 됩니다. 근데 볼이 선회계의 바늘과 같은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는 선회가 안쪽으로 미끄러진 상태로서 뭐라 그런다? 내활선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뒤에 이제 설명을 한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선회할 때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볼이 어떤 쪽 선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치우쳤을 때 항공기가 미끄러지는 거다. 그래서 내활선회. 그 다음에 선회계와 바늘과 반대 방향으로 볼이 치우쳐져 있을 때는 항공기가 원심력 때문에 선회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이 있어 외활선회, 스키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을 보면 왜 오른쪽으로 선회했는데 볼이 이쪽에 있으니까 뭐 슬립선회, 그렇죠? 그 다음에 중림에 맞췄다 그러면 정상선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맞췄다, 오른쪽으로 선회했는데 반대로 볼이 흘렀다 그러면 스키드 선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을 이렇게 볼을 중립으로 맞춰주는 방법은 뭐냐? 러더를 이용해서 선회하는 방향 러더를 찾으면 그 선회하는 방향대로 중심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선회이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걸 보셔야지 이해될 거예요. 자, 선회하는 선은 요겁니다. 요 중심선을 맞춰서 정상선회를 해야 됩니다. 정상선회란 이 선회하는 원호랑 항공기 노즈 축과 꼬리축 이 중심선이 맞게 이렇게 선회하는 게 정상선회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선회했는데 볼이 안쪽으로 더 들어와 있어요. 그죠? 더 들어와 있으니까 뭐예요? 내활. 과도한 러더를 받으면서 러더를 너무 많이 밟다 보니까 더 노즈가 안쪽으로 더 들어온 거예요. 그게 내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활은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적당히 러더를 차지하지 안 밀리고 원심력과 구심력이 중심이 맞춰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원심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항공기가 밖으로 밀리는 겁니다. 러더 페달을 좀 덜 밟아서 노즈가 바깥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외활 스키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항공기를 선회시키는 힘은 뭐냐? 비행기가 선회 시 항공기 날개 작용 힘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행기 날개가 수평 상태가 아니라면 양력은 순수하게 수직으로 작용하지 않다. 그죠? 비행기를 아래로 처진 날개 쪽 방향을 잡아당기는 경향을 만드는 거죠. 그죠? 단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종사가 러더나 에일로론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조화된 조작을 통해서 뱅크를 만들면 양력의 수평 성분을 얻게 되는데요. 이때 선회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면 날개 이 전체의 면적하고 수직에서 받는 면적하고 양력이 L분의 N은 2분의 1 로 V 제곱 CL S잖아요. 여기서 S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선회할 때는 수직으로 봤을 땐 이 정도 면적이지만 이렇게 선회하면 면적이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더 작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양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고도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등각을 증가시켜 줍니다. 바등각 증가시키면 양력의 수직 성분이 더 커져서 다시 중력과 같은 양의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항공기가 수평 선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회를 할 때는 노즈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주면서 살짝 들어주면서 선회를 해야 된다. 실제 비행할 때도 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잘 몰라서 막 훈련할 때 혼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비행 훈련을 받다가 나왔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뱅크각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양의 수직 성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등각은 더 커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데 너무 많이 바등각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어포일에 작용하는 유도 항력이 커지게 돼서 속도는 또 오히려 또 감소된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선회를 해야지 급격하게 선회하면 그만큼 손해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번 시간은 항공 계기, 자이로 계기, 선회계 경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